is about. Power is in me. 힘은 내 안에 있다. 네. 오늘은 베네수엘라에서 은퇴한 이레이다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들어주세요. 2004년 1월이 끝나갈 무렵 딸 조이마가 나를 건강 강좌로 인도했습니다. 수업을 하기 위해 교실에 들어섰는데 한 강사가 무엇을 얻기 위해 여기 오셨나요? 하고 묻더군요. 고통을 없애고 싶다고 대답하자 우리가 그 고통을 없애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녀는 내게 많은 책을 추천해줬는데 그중 하나가 루이스 헤이의 치유였습니다. 때마침 친구 한 명이 책을 빌려주기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책을 덮기가 너무 아쉽더군요. 5일 만에 책을 다 읽고는 책에 나온 대로 확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확언할 때의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해 생일날 딸에게 당신의 몸을 치유하라와 치유를 선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계기로 루이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돼서 힘은 당신 안에 있다를 비롯해 다양한 책을 구해 읽었고 드디어 내 삶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나는 두통이 생기는 약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약을 먹는 대신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 내 안에 힘이 있다라고 확언하고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 내 안에 힘이 있다. 이 아름답고 훌륭한 것들을 배울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루이스 헤이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녀가 아름답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그녀에게 늘 신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 내 안에 힘이 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긍정학원. 이 말 참, 이 정주영 회장님의 말이죠. 해보긴 했어? 그쵸,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했던 것을 돌아보라. 오늘 이 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학원을 가져오겠습니다. 아니야. 왜 이래? 아니야. 죄송해요. 글자 크기를 키워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는 잘 보이시죠? 됐다. 네, 같이 읽어요. 같이 꼭 해주세요. 이거다. 나는 내 마음속에 평화를 창조한다. 내 몸은 이를 반영한다. 나는 생기, 에너지 그리고 삶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내 몸은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하고 나는 새로운 매 순간을 즐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요구하며 사랑을 담아 내 현실을 창조한다. 나는 삶의 과정을 신뢰한다. 나는 내 자신의 몸, 마음 그리고 감정을 다정하게 돌본다. 나는 내 삶에 책임을 진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모든 것이 좋다. 나는 모든 새로운 경험을 쉽게 잘 소화해낸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삶의 일부로 기쁘게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어도 안전하다. 나는 내 패턴을 보며 변화하는 것을 선택한다. 나는 기꺼이 내 한계를 뛰어넘는다. 나는 지금 강하고 온전한 몸을 창조하는 것을 선택한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쉽게 내려놓는다. 나는 기분이 좋아도 된다. 나는 신속하게 편안하게 완전히 치유된다. 내 몸은 건강해지길 원한다.
나는 내 몸의 말을 잘 듣고 친절하게 대해준다. 나는 내 사랑스러운 세상에 기쁜 경험들만 창조한다. 나는 내 몸을 비판하고 싶은 욕구를 흘려보낸다. 나는 기꺼이 나 자신과 삶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창조한다. 나는 매일매일 나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하고 다정하다. 뒤에 거는 잘 안 됐구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영상은요. 삶의 기적이 필요할 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아닐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오늘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되게 뼈 때리는 문장이에요. It doesn't matter how much you earn. It is important how much can be collected. 얼마나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쵸, 맞아요. 제가 조금 전까지 일어나서 듣던 게 부자 개미 이주영 씨의 그거였는데 17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그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걸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6,000원에 샀었는데 당시에 그게 이제 20년 만에 20살 때라고 했나? 20만 원이 됐대요. 몇 년 뒤에. 그래가지고 10년 이상 자기는 장기 투자를 한다. 오를 종목들, 뭔가 우상향할 종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도 설마 삼성이 망하겠어라는 마음으로 왜 이래 자꾸 나 왜 이러는 거지? 아니야 들어가 네 응? 왜 이래 들어가 네 하면서 자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보겠습니다. 얼마나 주식을 버느냐의 관점보다는 정말 나도 부자의 마음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안되겠다. 닫으면 너무 좀 답답해서 너무 좀 심한데? 네, 왜 금융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작해볼게요. 마이크는 1990년에 아버지의 제국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그의 아버지보다 더욱 솜씨 좋게 그 제국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1년에 한두 번쯤 만나 같이 골프를 친다. 마이크 부부는 당신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부유하다. 부자 아버지의 제국은 훌륭한 후계자에 넘겨졌고 죄송해요. 이제 마이크는 옛날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자신의 제국을 물려받은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1994년 나는 47의 나이에 은퇴했다. 당시 내 아내인 킴은 37살이었다. 은퇴를 한다고 해서 일에서 손을 뗀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 은퇴란 예기치 못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한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의 재산은 인플레이션을 훨씬 앞지르며 저절로 불어나고 있다. 우리 자산은 스스로 불어날 만큼 충분히 많다. 그건 마치 나무를 심는 것과도 같다. 오랫동안 꾸준히 물을 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물을 줄 필요가 없어진다. 뿌리가 땅속 깊숙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무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한다. 마이크는 제국을 운영하기로 선택했고 나는 은퇴를 선택했다. 내가 강연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내게 묻는다. 어떻게 시작하죠? 혹시 추천해 주실 책은 없나요? 아이들을 준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그럴 때마다 나는 다음의 기사를 떠올린다.
이 기사가 부유한 사업가들의 최후라는 기사인데요. 1923년 미국의 위대한 사회 지도자들이자 부유한 사업가들이 시카고에 위치한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곳에 모인 인물들 중에는 세계 최대의 민간 철강 회사 사장인 찰스 슈업, 세계 최대의 공공사업체를 이끌던 사무엘 인설, 세계 최대의 가스 회사 사장인 하워드 홉슨,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이던 인터내셔널 매체사의 이바 크루거, 국제결제은행 은행장 레옹 프레이저, 뉴욕 증권거래소 이사장 리처드 휘튼이,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가인 아서 코튼과 제시 리모보, 그리고 하딩 행정부의 강요인 엘버트 폴 등이 있었다. 그로부터 25년 뒤 이 9거인들의 삶은 다음과 같은 결말을 맞이했다. 슈압은 5년 동안 빌린 돈으로 살다가 무일푼으로 죽었다. 인설은 외국에서 가난하게 죽음을 맞이했으며 크루거와 코튼도 무일푼으로 죽었다. 홉스는 미치광이가 됐다. 히트니와 엘버트 폴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고 프레이저와 리버모어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1923년은 1929년 증시 붕괴와 대공황이 발생하기 직전이다. 아마도 그 사건이 이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당시보다도 훨씬 빠르고 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 나는 앞으로 우리 역시 그들이 직면한 것과 비슷한 경제적 기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돈에만 초점을 맞출 뿐 가장 큰 재산인 교육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 유연성을 갖추고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배우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힘겨운 변화의 폭풍 속에서도 점점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한다면 힘들고 거센 파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바로 지식이다. 금융 지식이 없다면 돈은 얼마 안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지식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바로 지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은 얼마나 모으냐다. 가난한 복권 당첨자들이 갑자기 부자가 됐다가 또다시 빈털터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지 않는가. 그들은 수백만 달러를 손에 넣고도 얼마 안가 예전의 가난한 처지로 돌아간다. 또 24살에 수백만 달러를 벌던 운동선수들이 10년 뒤에는 모든 걸 잃고 다리 및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 농구 선수의 이야기가 기억난다. 1년 전에 그는 백만장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친구들과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며 겨우 29의 나이에 세차장에서 박봉으로 일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게다가 세차장에서도 해고되고 말았는데 세차할 때 챔피언 반지 빼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의 이야기는 전국 뉴스로 보도됐고 그는 차별과 학대에서 비롯한 부당 해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죄송해요. 확실히 느껴다니까 하품이 많이 나네. 그는 그 반지가 자신에게 남은 전부이며 만일 이마저 빼게 된다면 자신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갑자기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물론 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뿌듯하고 기쁘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장기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을 수 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느냐라고 충고한다. 그래서 내게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죠? 라든가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은 대개 내 대답을 듣고 실망한다. 내가 어린 시절 부자아버지가 해준 충고를 그대로 들려주기 때문이다. 부자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 부자아버지는 나를 만날 때마다 이 말을 들려주곤 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된다.
전에 말했듯이 교육을 많이 받은 우리 아버지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부자의 아버지는 돈에 대한 지식을 강조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깊은 구덩이를 파고 튼튼한 토대를 쌓는 것이다. 교외에 주택을 지을 때는 15cm 두께의 콘크리트만 부어서 넣으면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15cm 콘크리트 기반 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으려고 한다. 농경시대에 만들어진 우리의 학교 제도는 여전히 기초도 쌓이지 않고 집을 지어 올린다. 아직도 흙바닥이 유행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돈에 대한 지식도 없는 채 학교를 졸업한다. 그러다 교외 지역에서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빚 때문에 잠을 설치던 어느 날,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을 찾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제 마천루를 건설하는 공사가 시작된다. 순식간에 건물 위에 올라가지만 그것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진 교회의 사탑이다. 다시 잠 못 드는 밤이 찾아온다. 마이크와 내가 어른이 된 뒤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 이미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쌓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회계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고 어려운 분야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부자가 되고 싶다면 회계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다. 부자 아버지는 그렇게 어렵고 재미없는 과목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까 놓고 고심했다. 그분이 찾은 해답은 그림을 이용해 간단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부자 아버지는 마이크와 나를 위해 튼튼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해줬다. 우리가 아직 어린애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고안해냈다. 처음 수년 동안 부자 아버지는 그림과 간단한 단어들만을 사용했다. 마이크와 내가 간단한 그림과 용어, 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자 부자 아버지는 숫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마이크는 대단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회계 분석에 통달해 있다. 그의 제국을 통치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정도로 회계에 뛰어나지는 못하다. 내 제국은 그것보다도 훨씬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토대에서 출발했다. 조금 뒤에 나는 당신에게 마이크의 아버지가 우리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간단한 그림들을 소개할 것이다. 단순하기는 하지만 그 그림들은 두 꼬마 소년이 튼튼하고 깊은 초석 위에 커다란 불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어떤 그림일까요? 그림 나오긴 하는데 그런가? 모르겠네.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그걸 안 켜놨더라고요. 부자 아빠가 하는 아빠가 아니라 더 밀크의 우리가 우주 경제를 하죠. 여기 더 밀크 가입하셔서 더 밀크나 포린 제가 읽잖아요. 그거 가입하셔가지고 그러면 제목 같은 거는 보여요. 혹시 읽고 싶은 기사 같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이게 유료 매체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가입하지 않으시면 무료 기사가 몇 개 있긴 하지만 다 보지 못하시거든요. 제가 어차피 유료 구독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그거 읽어드릴게요. 같이 봐요. 같이 읽어드릴게요. 이거 이상하네. 같이 봐요. 자, 우리가 어제까지 우주의 10대 1조 달러 스페이스를 만드는 10대 비즈니스, 위성 발사, 위성 인터넷, 심우주, 우주 탐사, 달 착륙, 지구 관측, 소행성 채굴, 소행성에서 물, 희귀광물, 금속 등을 추출하는 기술, 우주 기술, 그리고 교육, 우주 파편을 어떻게 추적하고 분석하는지, 우주 쓰레기 치우는 거, 우주선을 그럼 또 제조해야 되죠. 엔진이랑. 그리고 우주 여행, 이게 10대 비즈니스인데 그거에 왜 시급해지냐? 우주와 기후변화 사이의 관계가 증가하고 있다. 우주경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우주경제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우주개척이 공공의 영역을 넘어서 민간 기업으로 넘어왔다는 거 그리고 우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주 궤도의 각종 잔해를 추적하는데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 우주 잔해는 잠재적으로 관련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간 기업이 우주 폐기물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하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어제까지 했던 내용이고, 네 번째 이유는 우주 영역 인식. 우주 영역 인식. 국가 안보입니다. 각 나라는 우주 영역 인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해요. 이 우주 영역을 둘러싼 국가 간 논쟁. 이게 누구의 우주이냐? 이는 우주 궤도에 있는 물체를 식별하고 어떤 용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위성 제공 기업은 국가 안보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이는 경제와 정치적 경계를 넘나드는 서비스라는 거죠. 이거 이제 또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시장 활용입니다. 단기적으로 우주 경제는 통신 사업자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위성 사업자는 GEO, 이게 뭐예요? Geostationary Equatorial Orbit, MEO, Medium Earth Orbit, LEO, Low Earth Orbit, 이런 게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궤도에 따라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중간 궤도, 낮은 궤도 이런 건가? 통신사업자들,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다. 통신사업자들은 저궤도 위성, 무선 광대역, 광통신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향상된 인터넷 연결선 사업을 강화하는데, 위성을 활용하면 기존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비경제적이거나 실행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35억에서 40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웹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네요. 통신 사업자들은 우주를 글로벌 자원으로 공유하기 위해 규제기관과 협력을 하는데, 통신 사업자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유엔의 국제전기통신연합 등 주파수 권리와 궤도 잔해 등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우주 영역에 대한 또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주 그 영역에 쓰레기가 많으면 서로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건가? 신기하네요. 네, 오늘 7월 28일, 7월 29일 5am 모닝 레시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댓글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러스티님 안녕하세요.